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자, 22장이에요. 예. 원류장이 됐든 통관장이 됐든 좀 애매모호했어요. 그런데 22장 관살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임철조 선생의 뜻이 확실하게 반영되는 장이에요. 원문은 뭐 그렇다 치고요. 관살장이 관살이 혼잡돼 갖고 사주에서 딱 있는데 아마 이 양반도 사주를 본 양반 같아요. 이 원문을 지신 양반은 경도라는 분인데 명나라 때예요. 명나라 때. 그리고 명나라 때 초기에 개국공신인 유백원 선생이 줄을 달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그러든 저러든 이 원문 진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무나 와서 나에게 묻는다면 유불가 가할 수도 있고 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원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 이게 그러면서 유시주가 나오거든요. 이 유시주에 의해서 청나라 때 누가 나오냐면 저 진수함 선생이 나와요. 상구까지 지낸 양반이에요. 이 양반은 귀양을 가갔고요. 거기 귀양지에서 돌아갔나 그래요. 적천수 지벼를 지으신 양반이죠. 그래서 그 적천수 지벼를 이 원주를 실으신 거예요. 근데 이 원주를 적천수 지벼를 보고서 임철조 선생이 이렇게 딱 증주를 하신 거예요. 이게 임시주죠. 그러니까 유시주를 보고 임철조 선생이 줄을 단 게 아니라 적천수 지별에는 책이 있어요. 그 지별에는 저 원주가 있습니다. 원주가 있어 갖고 이제 제가 책을 꺼내올 텐데요. 한가하면 그 책에 의해서 임 선생이 그 책을 보고 공부해 갖고 이게 이제 적천수 천미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길어요. 지금 이게 관살장이라. 자, 천천히 봅시다. 그러면서 6가지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오늘은 제자약살격인데요. 살도 쓴다. 용신으로 약한 살도 쓴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 지금 제자약살이라고 나오잖아요. 일주가 재성을 감당할 만하면 재성을 쓰면 살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일주가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임시와 했어요. 살은 곧 관이다. 그 관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 신앙하니까 그렇지 않냐. 신앙하면 살도 관으로 쓸 수 있다. 그건 살이 관이고 관즉 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뭐야? 신약하니까 관은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일주가 그 관을 감당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신강신약이 있다. 일주가 신강 매우 강해요. 그러면 비록 무죄 그 제할 수가 없다. 그럼 그것은 살의 곤궁함이 된다. 제할 수 없군요. 그래서 바로 정관도 서로 잡되면 단지 무근하면 역시 그 살로 쫓아가면 된다. 그리고 거관이라든지 하는 건 그냥 불과 양단으로 나눌 뿐이지 제거하는 것은요 2가지 뿐이다. 뭘로 제거해요? 식신 아니면 상관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다. 식신만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도 제사를 해요. 합살하면 결론적으로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합내 합해서 오는 것과 합해서 가는 것이 마땅히 깨끗해야 되는데 독살, 외로운 살이요 승권, 권력을 잡는다라고 하면 무제복, 제복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로운 살, 하나의 살이 딱 승권, 저 살을 쓰겠다라고 하면 절대로 제복시키지 말라. 그래야만이 직거 청요라고 해서 그 직장이 깨끗하게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중살인데 유죄, 무리가 살이 무리가 있어요. 그럼 제해야 돼요. 주통권, 일주는 통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장, 일주가 권형을 잡는다. 이거 절대권자와 절대형자예요. 권세권자 절대형이에요. 법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딱 잡고 있죠. 그게 권형입니다.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요. 살생인, 인생살, 인생신 하면요 어떻게 돼요? 용지 고보라고 해서 이거 지자는
저거 지자입니다. 저 뜰지. 용해뜰이라는 거예요. 용해뜰을 고보,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결국은 대궐에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일주가 충분히 감당을 해요. 재성을 감당하면서 재성이, 아이고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걸 좀 건드리지 않았네요. 재성이 살을 도와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탑제명이라고 해서 기록의 안자예요. 기록의 탑에다가 이름을 새긴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일주가 강해야 된다라는 걸 자꾸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트림자 아닙니까? 일주가 감당할 만해야 돼요. 만약 살이 중하면서 일주가 가벼워요. 이건 분명히 비빈즉요. 가난하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살이 지나치게 강한 거죠. 일주가 약하고요. 진실로 살이 미약한데 제하는 것이 지나쳐요. 이거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배워도 무성, 이루지를 못한다. 수학이 무성이라고 그래요. 저도 늘 하는 게 제살태가사주는 거지사주다. 제살태가사주는 거지사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공부를 해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주에서요. 결론적으로 마땅하면 항복시키는 거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건 연애에서 만났을 때인데, 물제, 그거는 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하지 말아라. 결국은 연주에서의 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관은 제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일이직 권세가 중요한데, 뭐 하필 뭐 시상에 있는 것만 존칭, 이거 시상일이 비격이다 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상격에 대해서는 연애자평서부터 흘러내려와요. 시상 무슨 격이다, 시상.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태어난 시간을 잘 모를 때 잘 된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 억지로 시간을 맞춰서 이 시에서 태어났으니까 당신은 이 시의 규격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철조 선생은 연애 있는 것도 아름답게 있는 거는 관도 건드리지 말아라. 시상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살에서 기람이 있다. 이럴 때는 오로지 제조지공, 그걸 잘 다루었는지 안 다루었는지. 우리도 제조한다고 그랬죠. 약을 제조한다. 그 공이 있을 것이다. 전빙, 오직 의지하는 것이니, 차살이건, 이것도 그죠? 차도 위살이라고 해서 칼을 빌려서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 차도 위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차살이건, 살을 빌려서 권세를 잡는다 라는 것은 곧 뭐냐? 묘함이 있다는 거예요. 중화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도 용신으로 쓴다 라는 거예요. 단지 봐라, 살이 능멸하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일주가 약해서 살이 능멸하면 연구를 하라. 그 집은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주가 강해이지, 살이 괜히 일주가 약한 걸 능멸하면 그 집안은 무너지는 것이다. 불이 말하지 마라. 국에서 득살신, 살이 뭐 신을 얻었다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오로지 따르는 것은 그걸 허락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을 과연 일주가 감당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는 그 국의 격에 따라서 틀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서운이라는 건 48절 글이에요. 각각의 격격마다 추상 밀어붙여서 자세히 살아야 되는 것이니, 살로서 중요함을 여긴다. A, V, B예요. A로서 B를 삼는 것은, 이것은 바로 공부해서 마땅히 적당함을 얻을 때니, 쓰임은 마땅히 정밀하다라는 거예요. 살에도 가혼, 그렇죠. 혼잡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불가혼 섞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좀 전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간에서 갑병 무경임이면 위살이 될 것이요, 지지에서 묘워 충미 유자는 곧 살의 왕지가 될 것이니 비혼야라 라고 해서요, 천간에는 하나 글자만 올라뜨면 지지에 있을 때는 관살혼잡이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이따 관살혼잡
설명을 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천간에 을정 기신계가 관이라면 지지의 인사 진술 신해는 곧 관의 왕지지 비혼여라 섞이질 않은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천간에서 가불인데 말이죠. 지지에 인이 있고요. 천간에서 병정인데 지지에서 사가 있고요. 그러면 요게 병정이 살이냐 관이냐 이걸 찾는 거예요. 무기가 살이냐 관이냐예요. 진술이 있고요. 경신이 지지에 신이 있고요. 임계가 지지에 해가 있으면요. 이건 관사론잡이 되는 것이다. 예, 이건 관사론잡이 돼요. 그래서 마땅히 관을 시키든지 관을 제거하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만약 천간에 보세요. 가불인데 지지에 묘가 있어요. 천간에 병정인데 지지에 오가 있어요. 무기인데 지지에 충미가 있어요. 경신인데 지지에 유가 있어요. 임계인데 지지에 자가 있어요. 이거는 살과 관이 섞인 것이니 마땅히 살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월에서 양간의 투일살, 양간 중에 하나의 살이 투출했는데요. 연월지에서 재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재생사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에서 시에 관성이 뿌리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거는 관은 어떻게 되냐? 살의 세를 쫓아가는 것이니 비혼양 섞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연월에서요 관이 투출했어요 하나가. 그런데 연월지에서 재성이 있어요. 시에서 살을 하나 만났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 살이. 그 살은 곧 관을 따르는 것이 비혼야다라는 거예요. 세제우 관. 세가 관성에 있고요. 관이 녹을 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관지살. 관에 의지해서 살로 가는 것이니 연간에서 조살하니 이것은 곧 혼이 살이 섞인 것이다. 이 혼야락 관사론잡이라는 거예요. 세제우 살에서 녹을 얻어요. 그래도 이거 관이 또 의지예요. 그럼 연간에서 조가나요? 이것도 결국은 혼 섞인 것이다. 그래서 폐제합살, 이게 폐제는 겁제입니다. 겁제와 살이 합해요. 비견과 대살. 그러면 비견이 옆에 있다가 살을 대적을 하죠. 그럴 때는 관이 가원이야. 관이 섞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비견이 합관해요. 겁제가 관을 막고 있어요. 이거는 살이 섞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관이 인수가 중한 것을 만나면 이것은 관성이 설기가 돼서 어떻게 된다? 조살, 살을 도와주는 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 비혼야라라는 거예요. 일살이 식상과 병견했어요. 하나의 살이요. 그럼 제살태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이 그것을 도와줘야 되니 비혼야라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 섞이지 않았다. 만약 관살이 병투했어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요. 사주에서의 겁인이 봉중해요. 일주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비단, 희혼. 비단, 혼을 섞인 것을 반가울 뿐만 아니라 마땅히 재성으로서 그 살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제자약사라는 사주 2개가 나옵니다. 살을 도와줘야 돼요. 용신이 곧 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일주가 강화되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일주는 왕성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혼 섞여도 좋다. 가혼. 일주가 휴수예요. 불가혼. 섞이면 안 돼요. 지금 살을 가지고서 분육등, 지금 저 사례명 6등급으로 다 해서 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소 시험이야. 내가 이걸 시험한 것이니 분열, 이렇게 나누어서 열을 지어서 상세후 후 저 뒤에다가 상세히 설명할 것이니 입이참고 준비된 것을 참고하라 라고 했어요. 이 각주 처리한 걸 왜 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차여 소시 범자라고 한 것은 빼버린 거죠. 누가? 설하고가 빼고 적천수 징의에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금장살분 육등이라고 해서요. 나와 있습니다. 요거 빠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약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살도 용신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1화 제자약살입니다. 용신격으로요. 이것은 제격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재성이 지지에 있어요. 살이 천간에 있고요. 재생살하고 있죠. 이거 보세요. 경신, 병진.
기유해서 금이 체죠. 예, 이 사주 금체 화목용조입니다. 용신이 여기 있고요. 여기까지예요. 이내 한목을 해서 좋은데요. 금생수 수생목을 하니까 여기까지인데요. 임술대운이 되면 이 금운을 살려주는 바람에 특히 계수가요, 임수가요, 이 병화를 극을 하죠. 용신은 극하고요. 예. 인술은 될지 모르지만 이 임수가 병화를 극합니다. 기토가 막아주기는 해도요. 예. 자조 이 송론지 춘금실령, 예. 봄금이 예, 때를 잃었어요. 왕재생살, 예, 왕한재성이요. 살을 생하고 있어요. 살자 장생, 살은 장생을 깔고 앉았고요. 필요, 부신, 억살, 예, 중요한 건 이것만 보면 그래요. 일주를 도와주고 살을 눌러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알지 못합니다. 부지, 춘금은 비록 부당령 하더라도 춘금이 당령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에 양복 로광하여 예, 로광을 하고 있죠. 여기 록왕하고 있어요. 우뚝 진시예요. 예, 진시는 인성이죠. 또 비겁이 경진시로 되어 있으니까 예, 방신하고 있어서 약중변왕, 약한 가운데 왕으로 변했다. 소위 목는 금결, 목은 어리고요, 금은 단단하다. 만약 무병화, 병화가 없었다면 즉 인목 역시 난전, 예, 생존할 수가 없다. 만약 무인목, 인목이 없다면 즉 병화는 묵은 뿌리가 없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용, 제자약살이다. 예, 예, 약자는 빠졌지만 재성이 살을 도와줘야만 된다는 거예요. 목화양자는 결일 불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가분의 입반을 하고요. 자운의 회수 생목하니 보름, 이건 장학생입니다. 예, 이건 입반은 국립학교에 들어간 것이고요. 개운의 유 기토 당권하는 바람에 허물이 없어요. 기토는 막아줄 수 있어요. 개수는요. 개수 정도는 기토가 막습니다. 임수는 못 막아도요. 행운의 합인, 임목과 합을하니 좋죠. 병화 절처봉생했어요. 그래서 극이 주척. 예, 이때 과거에 급제를 하네요. 임술, 지류 서방, 목화병상하니 일조운정. 예, 그 올라가는 길이, 벼슬길이 막혔어요. 형목 병왕하고요. 신유운까지 가네요. 겁인 사령하는 바람에 불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차조는 애석한 것은 운이 서북 금수 방향으로 흐르는 바람에 그렇다. 만약 행 동남방 목화방이었다면 자연히 과가변동하고요. 사지가 현역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 사주가 바로 운이 목화운으로 흘러서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뭐라고 한 것은 이것을 적천수 제22장 관살장 정주자는 제자약살격이라고 해서 용신이 관성임에 이 용신을 부주하는 재성이 희신으로 심여첨의 격용 신과는 차이가 나진다. 하지만 이 명조는요, 월주에 용신이 있어서 격용신이 일치한다. 이 명조는 명어불여 운호다. 요 다음번에 철저 선생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명 좋은 것은 운 좋은 것만 못하다고 하십니다. 자, 130번일 거예요. 한번 보고요. 시간상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30 우선 한번 봅시다. 여기 있네요. 130번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신유운에 죽었죠. 사주 명주가요. 이 20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예, 131번 보겠습니다. 네, 이 사주예요. 이것도 역시 똑같죠? 병화가 일로 투출했어요. 여기는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는 아까 기유년이었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경진시가 됐었죠. 경신일은 똑같고요. 자, 차조 천간 삼투 경신 하나 둘 셋. 예, 지지 양자 로광, 여기 로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비록 규강 등록이라면서 끝에 걸린 거 아닙니까? 끝에 걸려서 녹을 얻고 있다. 그렇죠. 무여 뭐만 못하다. 경신 원신이 투로하는 바람에 이거 경신이요.
비 아니다. 화의 녹지만큼 좋은 건 좋지는 않다. 이것이 바로 금의 장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 제자 또 살, 재성으로서 살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용신하는 건 명의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금이체니까요. 진운의 목지 여기라 어디예요? 여기네요. 목의 여기라 최근 생색이라고 해서 이것도 국립학교에 간 겁니다. 들어간 거예요. 생색이라는 거예요. 얼굴색이 돋았다. 색깔이 돋았다. 사운 화지노강이에요. 여기 사화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노강한 거죠. 만약 사화가 혹시 엉뚱한 글자가 있으면요, 이 사화는 그렇게 힘을 못 씁니다. 과가 변동했어요. 가벌미 좋죠. 목화 병왕하니 사지 번월이라. 이거 번월은 막 저기 변두리의 책임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팔자가요 복원데 차조는 불급전조 앞에 명자만 못할 것 같은데 단지 원인은 전조는 운행이 대운이 서북으로 흘렀고요. 아까는 기유라고 해서 인월에 태어난 사람이 역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남자니까. 근데 이거는 인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니까 순행을 하는 바람에 목화운을 다 받은 거예요. 50년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다 미토까지 좋으니까 여기까지죠. 이 병화대운까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차전은 운주섭 동남이라 부기가 비록 격국에서 정해졌다고 하지만 궁통해봐라. 연거야은 어떻게 되냐? 전제 모두 어디에 있냐? 운의 한계에 있다는 거야. 대운 한계에 있는 것이다. 소위 호명불여 운호라 라고 해서 명 좋은 것을 운 좋은 것만 못하다. 신현야라. 믿을 만한 소리다 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이것저것 왜냐면 금 6.1 금치 화목용조죠. 다시 한번 철조님의 감명법에 철조님이 감명법에 숙연함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철조 선생님께서 저를 이 적천수를 가지고 명리를 풀어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항상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31번이에요. 좋습니다. 지금은 어려요. 9살. 지금 부모 밑에 있고요. 여기서부터 쫙 줘서 여기까지죠. 신혼이 되면 인신충하고 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자약설격은요, 사례명조가 2개라,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다음번을 한번 봅시다. 살중용인격이에요. 이건 화살하는 격이죠. 살중. 살이 중하니 인성을 쓰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두 이런 단위가 6단위로 되는데, 다음은 사례명조가 5개인가 그래서 이 설중용인격은 둘로 나눠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